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9.2의 두 번째 파트인데요. 오늘은 인테그럴 캘큘러스, 즉 매개 곡선에서의 적분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분 내용은 크게 넓이 구하는 것과 호의 길이 구하는 것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넓이 구하는 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커브가 있는데요. 이 커브가 y는 대문자 fx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x의 범위는 a부터 b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커브 C가 다음과 같은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으로 매개화된다. 즉 x는 ft, y는 gt로 이렇게 매개화된다. 그런데 이 t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증가할 때 겹치지 않고 한 번만 이 그래프가 이제 그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y는 fx 이 아랫부분에 넓이를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a부터 b까지 그냥 대문자 fx dx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y는 fx니까 fx 대신에 y를 대입하면 a부터 b까지 y dx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 매개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t가 알파일 때 이 점이고 t가 베타일 때 이 점이니까 커브가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 커브거든요. 그래서 f 알파는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f 베타는 b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치환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y 대신에는 그냥 gt를 대입하고요. x 대신에 ft를 여기서 대입하는데 우리 앞서 배웠던 디퍼런셜을 생각을 하는 거죠. x가 ft이면 dx 같은 경우는 f't의 dt가 되기 때문에 dx 대신에 이걸 대입해주고 이걸 이렇게 대입해줘서 t에 관한 적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는 a부터 b였는데 이 a는 t가 해당되는 게 알파이고요. 여기는 t가 해당되는 게 베타니까 t의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 이렇게 치환적분해서 이 식을 t로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방금 설명했던 1번식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커브의 시작점이 2점이었고 끝점이 2점이었는데요. 사실은 반대로 그려지면서 똑같은 커브를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이 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 방향으로 똑같은 그래프를 따라서 t는 베타가 끝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 경우가 이제 두 번째 경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f 알파는 b가 되고요. f 베타는 a가 돼서 이때는 치환적분을 하면 여기 a에 해당되는 점은 알파가 아니라 베타가 되고 b에 해당되는 점은 베타가 아니라 알파가 되고 이 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이 치환적분할 때 이 t의 범위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선 섹션에서 공부했던 사이클로이드 이걸로 이제 여러 번 놓을 건데요. 일단은 이 부분의 넓이를 먼저 계산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미 구한 대로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은 x는 r 세타 빼기 사인 세타, y는 r1 빼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 사이클로이드 커브는 이렇게 생겼죠. 이때 세타의 값은 0일 때 이 점에서 시작하고요. 이 방향으로 가서 이 값은 세타가 2파이일 때 끝점이 될 거예요. 0부터 x의 값은 2파이 r이죠. 그래서 2파이 r까지 y dx는 y는 이걸 대입하고요. x의 디퍼런셜이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미분하면요. 그리고 이제 세타의 범위는 0부터 이거 조심해야 되죠. 2파이까지예요.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r 제곱에 0부터 2파이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네, 뭐 여기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산수죠. 그냥 1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적분하는데 이렇게 전개하는데요. 뒤가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 부분은 코사인 제곱 세타를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함수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1과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세타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되고요. 2분의 1 코사인 2 세타는 사인 2 세타가 돼서 0부터 2파이까지 계산하면 3파이 r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3파이 r 제곱이 됩니다. 네, 다음 예제는 책에는 없는데 책의 연수 문제 중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 x는 a 코사인 세타, y는 b 사인 세타로 주어져 있고요. 세타의 범위가 0에서 파이까지입니다. 이 이퀘이션으로 생성되는 이 커브의 아랫부분의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이 커브가 어떤 모양인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타를 소거를 하려면 a를 조금 나누고 b를 나눠서 제곱해서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 제곱을 계산해 보면요. 앞에는 코사인이 돼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뒤에는 이제 사인이 남아서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그래서 1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의 방정식이거든요. 세타가 0에서 파이까지니까 지금 이 값이 세타가 0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타가 점점 커지면 이 방향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는 이 값이고요. 이렇게 가서 세타가 파이일 때는 이 점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커브는 이 커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y dx를 해보면요. y 대신에는 b 사인 세타를 대입하고 x의 디퍼렌셜은 이걸 또 미분하는 거죠.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a 사인 세타에 d 세타가 되는데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a에 해당하는 세타는 파이가 되니까 파이이고요. a에 해당하는 세타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이에요. 그래서 0부터 파이가 아니라 파이부터 0. 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ab가 나오고요. 이 마이너스 때문에 이걸 바꿀게요.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됩니다. 이거 역시 앞서 계산한 적분처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식으로 바꾸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되고요. 이걸 이제 부정적분 해보면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세타가 되고 0부터 파이까지 정적분 값을 계산해보면 2분의 파이 a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 타원의 전체를 하지 않았는데요. 보통 이제 타원이 전체가 이렇게 되면 이 전체 넓이는 위아래가 대칭이니까 파이 ab라는 것을 알 수 있죠. a와 b가 같으면 둘 다 r이라는 것으로 같으면 1이 돼서 이건 파이 r 제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인데요. 타원의 넓이가 파이 ab가 된다는 것을 이 식으로부터 얻었습니다. 두 번째 공부할 적분에 관련된 내용은 호의 길이거든요. 이건 사실 아마 고등학교 때 특별한 경우를 배웠어요. 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 공식을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C가 있는데요. y는 fx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항상 y는 fx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 이유는 이 커브가 만약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거는 y는 fx 함수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일단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함수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하기를 f'이 continuous다까지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이 C라는 것이 y는 fx가 이런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으로 만약 표현이 되면 물론 이제 t의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까지고 f't는 0보다 크다입니다. f't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f라는 것은 x의 좌표니까 지금 이건 x의 좌표가 이렇게 가다가 뒤로 감소하잖아요. 근데 f't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이런 일이 없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때 이 커브 C의 랭스 L에 관련된 식을 계산하여라 라는 퀘스천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그림이 이렇게 커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t가 알파일 때 x좌표가 a니까 f알파는 a가 되고요. t가 베타일 때 x좌표가 b니까 f베타는 b가 됩니다. 지금 소문자 f하고 여기 대문자 f는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y는 fx가 주어져 있을 때 호의 길이는 우리가 7장에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a부터 b까지 1 더하기 dy dx를 제곱해서 이걸 루트 한 다음에 dx, x로 적분을 하면 되거든요. 이때 우리가 적분을 t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디퍼렌셜 dt로 놔두고 dx 나누기 dt 이 x의 변화율을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dx dt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고 싶거든요. 그런데 dx dt는 바로 f't인데요. 우리가 아까 가정하기를 f't는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의 제곱으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이 들어가면 dx dt의 제곱이 되고요. 이걸 이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dy dx는 우리 앞서서 이렇게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dx dt가 들어가면 dx dt의 제곱이 없어져서 dy dt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 식은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식과 같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곡선이 이렇게 함수처럼 보이지 않을 때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함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y는 fx 형태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이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사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앞서 구했던 이 식과 똑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먼저 t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이고 t가 알파일 때 곡선의 시작점은 여기고요. t가 베타일 때 끝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t가 이렇게 움직이면 커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를 일단 등분할 거예요. 우리 1학기 때 했던 리만 썸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등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t0, 그 다음에 t1, t2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를 아마 tn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점이 사실은 이게 t0일 때이죠.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점이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띄엄띄엄 이 개수만큼
있을 겁니다. 쭉 건너서 마지막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P0이라고 부르고 이걸 P1, P2 이렇게 불러서 마지막 점을 우리가 PN까지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선의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요. 지금 여기는 이건 지금 사실 직선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일반적으로 직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 직선처럼 이렇게 다 이을 거예요. 이웃하는 점들을 직선으로 이렇게 이을 거예요. 이렇게 다 이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곡선의 길이를 뭘로 접근하냐면 이 파란 직선의 길이로 우리가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곡선의 길이 L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요. pi-1의 pi, 아까 그 꺾은 선분들의 길이죠. 이건 i는 1부터 n까지 모든 선분의 길이 합이에요. 이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더 잘게 쪼개지면 이 꺾은 선들이 이 곡선으로 점점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수렴하면 그 값을 우리가 커브의 랭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면요. 여기에 i-1이 있고요. 여기에 i번째가 있으면 이 중간에 pi-1과 이게 이제 pi-1과 pi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델타 xi를 xi-xi-1이라고 하면 이건 fti-fti-1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정하기를 대문자 f'이 이렇게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다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1학기 때도 배웠던 평균값 정리를 쓸 거예요. 그래서 f'의 ti 스타에 ti-ti-1이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 부분은 등분을 했기 때문에 델타 t로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xi는, 즉 델타 xi는 f'ti 스타 곱하기 델타 t가 되는 ti 스타가 적당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델타 yi에서 또 평균값 정리를 쓰면 g'ti 더블 스타, 이것과 이건 뭐 같다는 보장은 없어서 같은 기호로 쓰지 않고 다른 기호로 썼습니다. 델타 t 곱하기 g'의 ti 더블 스타가 되는 이 더블 스타가 이 사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는 것이죠. 이것의 제곱 더하기 이것의 제곱에서 루트 하면 되니까 델타 xi의 제곱 더하기 델타 yi의 제곱해서 루트를 하면 되거든요. 위에서 구해놓은 식을 여기다 다 대입하면 f'ti의 스타 델타 t 제곱 g'ti 더블 스타의 델타 t의 제곱 돼서 델타 t는 밖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L을 pi-1 pi 길을 다 더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요 값을 이렇게 대입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면 샘플 포인트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ti 스타하고 ti 더블 스타는 전부 다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에 있죠. ti 스타도 여기에 있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델타 t가 굉장히 작아져서, 즉 이 값과 이 값이 굉장히 작아져서 이 값과 이 값은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리만의 인테그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적분 표현으로 바꿔보면 적분 알파부터 베타까지 루트 이 부분을 t로 이렇게 바꾸면 되죠. 델타 t는 dt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명한 걸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커브 C가 x는 ft, y는 gt로 이루어진 커브인데요. t의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입니다. f'과 g'은 편의상 컨티뉴어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c는 t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늘어날 때 겹치지 않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의 곡선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우리가 금방 증명했습니다. 곡선이 이렇게 y는 fx 함수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도 성립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1학기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 이 ds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dt를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면 dt의 제곱이 사라져서 그때 공부했던 ds는 루트 dx의 제곱 더하기 dy 제곱, 이 호의 길이의 변화율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식도 이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기호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서 섹션 7.4절을 참고하면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을 활용하는 예를 몇 개 들어보도록 하죠. C가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우리 이제 지난번에 이건 원이라고 배웠죠. 이렇게 한 바퀴 아마 돌아가는 원이에요. 이제 실제로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건 이제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가면 우리가 2파이인 거 다 아는 거잖아요.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x 대신에 코사인 t,
y 대신에 sin t 대입하면 이제 이 부분이 1이 되기 때문에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2파이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x는 sin 2t이고 y는 cosine 2t 같은 경우는 2파이까지 가면 우리가 앞에서 두 바퀴 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답은 아마 4파이가 될 건데요. 이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x 대신에 sin 2t를 대입해서 미분하면 2 cosine 여기 2t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2 sin 2t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루트하면 2가 되기 때문에 답은 4파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번에도 역시 우리 사이클로이드 가지고 좀 더 놀아보도록 하죠. 이번에 사이클로이드의 한 호의 길이를 우리가 계산해 보는 겁니다. x 대신에 r 세타 빼기 사인 세타, y 대신에 r1 빼기 코사인 세타를 대입해서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1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고요. r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돼서 이걸 계산해 주면 2r 제곱에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트를 이렇게 씌우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루트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 안의 값은 2까지 합쳐서 4 곱하기 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 이 반각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삼각함수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이렇게 된다는 건 쉽게 찾을 수 있고 이런 식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세타로 적분하는데요. 이거는 사인 2분의 세타가 될 것 같죠? 4는 밖으로 나가면 2r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코사인 2분의 세타에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니까요. 대입해보면 답은 8r이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r인 원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갈 때 이렇게 생기는 이 사이클로이드의 길이는 바로 8r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이제 9.2의 두 번째 파트 끝나는데요. 여기에선 우리가 파라메트릭 커브에서 적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커브로 이루어지는 곡선의 아랫부분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곡선의 길이까지 계산하는 것을 공부 다 했습니다. 네, 이로써 9.2의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파라메트릭 커브에 관한 것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